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네, 오늘은 날이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네, 태풍이 지금 지나가는 날인데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월요일날 고추 수확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액비를 이렇게 해서 넣어줬잖아요. 쇠비름이나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천미암 우린물을 소금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친환경 자재에 가가지고 고가의 달달한 액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빵을 좀 키워야겠다고 했는데 이게 빵이 생각보다 빨리 커졌어요. 이 종자는 길쭉하게 빠지는 청량 종자가 아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하면서 피가 두껍게 빠지는 청량 종자입니다. 사실은 청양고추, 매운 고추를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사실 이 종자를 많이 드세요. 근데 어떤 일반 소비자분들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빵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더 놔두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우리 수확해 주시는 이모님들 12분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수확을 오늘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고추 수확하고 우리 공선장에 넣으면은 어떤 선별하는 시스템이라는 이런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태풍도 지나가면서 비도 엄청 많이 내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따놓은 차도 끄집어 내놓고 공선장에 갖다 놓고 또 오면은 비 오니까 또 하우스 옆에 벽 깔린 것 같은데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다니면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계속 찍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중에 지금 제가 이 밭이 제가 1, 2, 3, 4, 5번에 총 5동의 하우스가 있는데 이 밭은 가운데 밭에 있는 하우스 3번 밭이에요. 근데 이 밭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밭뿐만 아니라 1, 2, 3번은 실제적으로 기존에 논으로 있던 땅에 그대로 흙을 더 두지 않고 하우스를 지어놔서 물이 자주 집니다. 그래서 10mm 이상만 내려도 사실 벽 밑에는 좀 물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되고요. 20mm, 30mm 이상 내리면 사실 고랑 쪽으로 아예 물이 고여 있을 정도입니다. 벽 밑에 고랑은요. 그리고 4, 50mm 또 오늘같이 70mm씩 이렇게 내리는 날은 실질적으로 이 밭 안으로 아예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이쪽은 좀 안쪽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벽 밑으로 아예 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늘. 그리고 여기까지 어느 정도 양이면 오늘 70mm 왔다 갔는데 그 정도 양이면 늘 여기까지 고여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젖어 있기는커녕 마른 땅으로 아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어떤 결과치가 있어서 저의 또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이 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 찍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초기에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편집해서 촬영해서 올렸던 그 토착미생물 3년 배양 결과에 대해서 이 내용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기존에 어떤 꾸준히 미생물을 넣었지만 설탕과 당미를 또 사용하는 농가하고도 비교도 했었고 또 저는 그냥 그런 거 전혀 들어가지 않고 토착 미생물을 직접 배양해가지고 넣는 어떤 방법은 아니었고 결과치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작물에게 좋게 작용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땅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물이 고여가지고 또 고랑들이 축축하게 다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수분 관리에 애먹었었거든요. 비닐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수분 관리에 애를 먹는 또 이렇게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저희 밭은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특히 3번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해가지고 비가 이렇게 70mm 오늘같이 70mm, 50mm 이상 오는 날은 아예 고랑까지 적십니다. 그래서 늘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그런 병충해 이런 것들이 늘 항상 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마른 땅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착 미생물을 제가 지금 현재 3년째 그리고 4년째죠. 3년 넣고 올해 4년째 지금 계속 넣고 있는데 그 결과인 걸로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토착 미생물을 꾸준히 넣어주면 땅 속에서 이거 먹이 활동을 계속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늘 유기물이라고 제가 수단글라스라든지 볏짚이라든지 또 왕겨도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잔사는 반드시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먹이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오면서 이제 흙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흙의 구조가 이제 떼알 구조로 해가지고요, 동글동글 하는 이런 흙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지렁이, 특히 지렁이가 있는 자리라든지 보시면 동글동글하는 흙이 있는데, 그런 흙의 구조를 떼알 구조라 그러는데, 그게 어떤 스펀지와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 속에서 어떤 수분이 이렇게 침투가 돼도 수분을 머금었다가 건조하지 않게끔, 가물지 않게끔 또 이렇게 유지해 주는 역할도 하고, 물이 많이 졌을 때는 또 흡수를 다 해서 물이 이렇게 너무 범람하지 않게끔 어떤 그런 물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어떤 그런 구조가 떼알 구조가 있는데, 지금 이 밭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앞전 영상에서 제가 1번 밭 앞에 보면은 20평 남짓한 텃밭에 늘 그곳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봤지만, 토마토부터 뭐 가지, 고추, 뭐 이렇게 배추, 무 심어봤지만 늘 죽어갔다.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병충에 의해서 늘 죽어 나갔던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원래 제가 처음으로 또 토착미생물로 이용해가지고 살려서 수박, 토마토, 뭐 작두콩, 고추, 가지, 옥수수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심어봤지 않습니까? 테스트 삼아서. 근데 그 한 그루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던 어떤 결과를 보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요. 잠시만요, 불 한번 켜고 오겠습니다. 네, 환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토착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면서 쉽거든요. 단지 어떤 설탕이라든지 당밀 같은 어떤 미생물의 유통기간을 어떤 늘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자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양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단점이 하나 있겠는데, 그 또한 여러 번 또 배양해서 투입하다 보면은 거기도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땅에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 작물에도 영향이 좋고 땅 속도 좋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땅도, 그래서 이것 뭐 심지 않았던 땅도 살려내서 작물을 심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으로 만드는 어떤 과정들을 보고, 이 토착미생물의 활용은 정말 어떤 농가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이 서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물론 제 의견에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니라고 하실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뭐 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저 토착 미생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은 틀린 겁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농법이 이렇게 사용을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고 좋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바람 지금 세게 붑니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고추가 자라는 나무, 저희 작물이 자라는 어떤 과정을 보시고, 저희들이 재배해 나가는 과정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던 분 중에서 한 분이 내년부터는 저희와 같이 해보시겠다라고 어떤 말씀을 주셔서, 미생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서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하셔서 5회만 투입을 하자 그랬어요. 5회만.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하면 이제 추가로 더 넣을 수는 있지만, 일단 5회만 만들고, 대신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릴 테니 고래통을 하나 준비하시라 그랬거든요. 예, 고래통을 하나 준비하시라 했어요. 그러면 알려드리겠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 농가의 어떤 결과도 찍어가지고 한번 그것도 같이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거기에 천일염을 해서 2가지만 병행해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기존대로 하셨던 것은 그대로 하시고 2가지만 추가로 하셔봐라.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거와 이렇게 2가지 추가해서 하는 거와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고 나서 확신이 서면 같이 시작을 하시자 그랬거든요. 아무튼 내년에는 한번 그 농가의 결과도 한번 봐서 같이 영상 찍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어떤 중요한 말이 좀 허투루했는데, 그거입니다. 토착 미생물을 꾸준히 넣어줬더니 3가지죠.
3년 연속 넣어줬던 결과 어떤 다른 농가에 비해서 수확량도 굉장히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를 10,000그루를 식재해가지고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그루도 죽지 않는다는 거, 한 그루도 죽지 않았다는 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다시 어떤 주변 농가들 돌아다니면서 어떤 죽어나간 고추들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죽어나가지 한 그루도 죽지 않다는 거,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재배가 어려웠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땅에도 마찬가지로 토착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그곳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을 때 다 살아나서 올해 김장배추를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그곳에 심어서 도전한다는 거, 죽은 땅도 살렸다는 거죠. 세 번째가 지금 오늘 물이 늘 잠겼던 밭에 하우스 땅인데 지금 이 흙 구조가 아예 바뀌어 가지고 지금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거. 특히나 벽 밑에, 하우스 벽 밑에는 물이, 꼭 저희 밭이 아니더라도 물이 많이 들어오는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밖에서 유입되는 어떤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 차후에 또 제가 토착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같이 또 그것도 공유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단점이라고 하면 유통기간이 없기 때문에 배양을 하면 즉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단점인데, 그것도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것도 별 문제는 아니다는 거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가 다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밖이 이제 어두워졌어요. 비는 이제 그쳤는데 바람은 지금 계속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태풍이 아무래도 왔는데요. 저번에 왔던 닝닝보다는 더 약한 태풍인 것 같아서 바람에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비 양이 많다 해가지고 제가 항상 저희 밭이 잠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었는데, 이렇게까지 땅 자체의 흙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올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건, 예전에 잠길 때 좀 사진들 좀 찍어놓고 영상도 찍어놓고 제가 그랬더라면 오늘 같은 날에 딱 찍어서 비교로 올려놓으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고 좋을 텐데, 제가 유튜브를 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상으로나마 오늘 그 내용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거 대해서 공감하시는 어떤 제 구독자분들이나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면, 토착 미생물 한번 배양하는 거, 배양해서 내 땅속에 주입해주는 거, 간주해주는 거, 넣어주는 거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조명 끄면 어두워지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밤들 되시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올망절망 주말인데 아빠 엄마도 없이 집에서 저희들끼리 놀고 있는 우리 공주 세 명 데리고 또 마저 오늘 마무리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